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은 시민들이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중무장을 한 채 거리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일수록 겨울 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저는 운동도 막 하니까 괜찮은데 거의 다 내 주위 아는 사람들 보니까 안 나왔다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주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월요일부터 영도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동창이 대표적 질환입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한랭 질환자 233명이 발생했는데 제주에서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심내열관과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과 기관주가 수축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생활을 권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위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실내 생활을 하면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적절한 실내 운동을 해주고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위험할 수 있어 한파에는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할당량만큼만 잡아야 하는데요. 더 많이 잡기 위해 배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고속 단정을 탄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에 오릅니다. 어창 바닥에 있는 나무 덮개를 들어올리자 냉기가 올라옵니다. 입구 찾아. 같이 내려와. 있어요? 있어. 야, 있어.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잡은 물고기들이 얼음과 같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근처에서 조업 중인 다른 중국 어선도 상황은 마찬가지. 설계 도면에는 기름 탱크 공간인데 냉동시설을 갖춘 어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획물 보관되어 있어. 약 20상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모두 단속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비밀 어창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이렇게 비밀 어창을 만들어 놓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6척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마라도 남동쪽 해상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업 일지에 쓰지 않고 비밀 어창에 숨겨놓은 어획물 양만 4.3톤이 넘었습니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리모컨으로 비밀 어창 출입구를 닫을 수 있는 유압식 개폐기까지 설치했습니다. 비밀 어창은 중국 어선들이 허가받은 어획 할당량을 초과할 목적으로 설치될 만큼 어족 자원을 남획하면서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명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어선 탐항 조업 시기는 오는 4월까지. 하지만 적발이 됐다 해도 담보금은 4천만 원에 그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탐항 조업 시기에 맞춰 비밀 어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봄 프로그램과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겨울방학 중인 학교가 아이들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반주에 맞춰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아이들.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입니다. 종이접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도 이제 오카리나 수업은 또 음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예체능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활용돼서 좀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방학 중에도 1학년과 2학년 13개 돌봄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돌봄 교실을 늘리고 방과 후 무상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는 등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 학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110곳에서 339개 돌봄 교실이 운영됐는데 교육청은 올해 42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700명이었던 신청자가 올해는 7,200명으로 500명이나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 오후 돌봄, 저녁 돌봄으로 나눠지는데 그 운영하는 학교도 늘어났고 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전체 93.5%로 학부모 만족도는 92%에 달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학생이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조선업계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큰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 지역의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인근의 옥포동 번화가입니다. 영업을 접은 가게에는 임대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폐업을 한 점포는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도 가뭄에 콩나듯 손님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입점을 일단 안 해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으시니까. 건물은 새는 안 깎이면서 장사는 안 되니까 이제 문을 배업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난해 3분기 기준 거제 옥포 지역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조선업은 10여 년 만에 호황이 찾아왔다는데 조선소 인근의 자영업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소비가 그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편을 하지 우리 식당이나 옷가게 이런 곳은 잘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인근의 고현동 번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은 저녁 장사만 하고 낮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곳도 손님은 드물고 주인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제에서 폐업한 음식점의 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음식점 개업은 지난해 352건으로 급감해 4년 만에 141개가 줄었습니다.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도 크게 떨어져 지난해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현황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이래 하는데 주로 30%에서 50%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거제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300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4억 7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 확보 목표는 1,600억 정도 되고 저희 거기서 저희 시비가 한 125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의원단은 거제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들은 시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한편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추위 속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 사제비에는 1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전까지 눈비가 가끔 더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대 8cm가 내리겠고 중산간 지역은 최대 5cm, 해안 지역도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눈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또 한 차례 내려오겠습니다.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고 찬바람도 강해져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서부 지역 2도,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 예상되고 산지 성판악은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오거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오후에 물결이 2.5m 내외로 일겠고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5번째로 들어서는 국제학교가 신축공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신규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제주에 대한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에서튼 국제학교는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9월에 완공되는데 JDC가 운영하는 기존 국제학교와는 달리 민간 자본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잦은 폭설과 폭우 등 이상기온으로 생기는 도로 파임 현상에 대해 집중 정비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긴급 조사 복구반을 꾸리고 제주 지역 전체 포장 도로의 도로 파임과 균열을 비롯해 중앙 분리대 등 정비가 필요한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파임은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에 주로 발생하며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57번의 음주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음주교통사고는 61.5% 줄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가 60% 넘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주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된 선원들이 오늘 제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구조된 선원 10명을 어제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밤 대만 부근 해상에서 성산 선적 48톤급 근해 연승어선이 뒤집혀 침몰했는데 선원 10명 모두 근처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19살에서 39살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인 무주택자이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다리 차 이용비와 입주 청소 비용 등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